반갑습니다.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사령입니다. 요양보호 개론에서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살아가면서.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게 여기가 보험자란 얘기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국민은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죠.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보험자가 뭐냐?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랬죠. 가입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을 알아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두 번째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이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이게 이제 루트 서비스 전달 체계 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정말 이걸 듣는 분들은 모든 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 서비스 전달 체계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총 관할하는 데는 설립 신고 지도 감독하는 데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항목별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수급권자 이제 받는 가입자를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서비스 신청 및 계약, 본인 부담 납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요거는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가 한테 그렇게 신청을 하면 제가 보호를 해주는데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주 야간 보호 요런 거를 장기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보호해서. 시설 보호에서는 노인 요양 시설, 전문 요양 시설 포함,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그룹홈 같은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권자가 또 장기요양 보험료
국토부 등급 판정 신청, 이것도 건강보험공단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통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월 이용 한도의 통보, 개별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공하고, 또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는 그간 서비스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는 서비스 비용 심사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번 보면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급도 판정하고 개인별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도 작성하고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고, 이건 다 복지부하고 직접 관련이 있죠. 또 수급권자가 현금 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거죠. 제가 장기 휴업급여, 요것도 그거는 근로복지, 이건 산재니까 그거하고 또 다른 거죠. 여기 이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요게 이제 명칭이 변경됐다 이제. 지금 변경된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요걸 통일하면 되겠네요. 이 서비스 전달 체계는 이렇게 이제 이 화면을 세워놓고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 장기요양 급여의 대상자 여부,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다.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 아니다.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하, 이 상식이 아주 중요한 상식이 상당히 있네요. 그죠?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노인성 질병의 종류,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 의한 치매, 상세 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지주막하 출혈, 대뇌 출혈, 기타 비예상성 두개뇌 출혈, 뇌경색,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 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파킨슨병, 2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기저핵의 기타 태행성 질환,
중풍후유증, 진전 이런 것이 한국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해당되는 거죠. 질병면 및 질병 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따른다. 진전은 보건복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법 발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 제2조 관련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은 방문조사를 하는데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 요양 인정 항목, 특기사항 뭐 이렇게 해서 방문조사를 하겠죠. 1차 판정은 방문조사 결과, 그 다음에 의사 소견서, 등급판정은 최종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요거 30일 이내에 하게 되죠. 장기요양 인정자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 그게 이제 1에서 5등급이 있는 거죠. 등급에 복지 예방, 인정 신청 65세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의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참고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이건 필요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조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등급판정,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한다. 공단은 조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참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 신체 기능 12개, 인지 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 요걸 이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등급은 뭐 또 충분히 줄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보호를 하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등급 더 받으려고 하는 거는 인지상정이야.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판정하는 분도 뭐 받고 싶은 대로 거의 받을 수 있게 판정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판정을 받아서 살려고 하겠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가진 자, 있는 자들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뭐 조금 더 받으려고 하겠죠. 혜택이 더 많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세금이 줄줄 샌다고 하는데 어차피 종합병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거라도 등급 잘 받았다고 그런 만족감이라도 갖고 살도록 판정하시는 분들 너그럽게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판정 결과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등급별 상태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장기요양 1등급 상태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입니다. 장기요양 2등급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장애 상태로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등급 4등급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 대상자 가로 열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이게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 인정 지원 등급 치매 대상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요거는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야. 이렇게 등급들 그냥 많이들 받으려고 하는데 여유있게들 판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지지원 등급 경증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선정 기준이 조정됨.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 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를 제공. 5등급 경증 치매 전문 요양 보호사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수행 동작 참고사항은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평가 업무 옷 벗고 입히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치의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쭉 있는데 야 임마 가보자. 1등급이 95점 이상, 2등급이 75점 이상, 3등급이 60점 이상, 4등급이 51점 이상, 5등급이 45점 이상. 사정의 이하는
인지 등급의 비. 뭐 이렇게. 이건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됐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정 결과 통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17조 장기 요양 인정서. 공단은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 요양 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개인별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한다.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장기 요양 유효기간 원칙.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1등급의 경우 4년. 예시 2017년 7월 1등급 판정을 받고 2019년 7월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23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됨.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을 또 한번 유효기간 갱신지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 2등급 내지 4등급의 경우 3년,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2년. 2017년 예시를 보면 2017년 7월 2등급 3등급 판정을 받고 2019년 7월에 다시 2등급 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22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됨. 등급 판정 후에는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음. 자료는 농업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에 따라 정리함.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재가급여.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재가급여 서비스 중 방문간호는 의료법 제10규칙 제24조에 따라 기본 간호 및 교육, 훈련 및 상담, 일부 검사, 투약, 주사 등을 의사의 처방, 방문 간호 지시서에 의하여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방문 간호의 내용은 절대 수행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방문 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제멋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꼭 알아두기. 대상자에게 방문 간호가 필요하면 반드시 방문 간호사에게 연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치료에 대한 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 3부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 급여만 있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재가급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우리 집사람들이 요양보호사를 하는데 아마 이게 방문 요양을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방문 목욕. 장기 요양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 간호. 장기 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 이하 방문 간호 지시서라 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재가급여의 장점. 평소에 생활한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중심 생활을 할 수 있다. 단점.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시설급여.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설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노인요양시설 내용을 보면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고 노인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이죠. 시설급여의 장점.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단점. 지역사회, 가족, 형제, 이웃과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쉽다.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 요양에 해당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말한다. 장기 요양 요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장기 요양 급여 종류별 장기 요양 요원의 범위 방문 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 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다. 방문 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 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이다. 방문 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 요양 요원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 중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 경우 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치과위생사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 부담금을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여기서 이제 본인 부담금을 제한 금액이죠. 공단 부담금은 재원조당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된다. 참고사항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원조달 보험료는 60 내지 65%, 국가재원은 조세인데 20%, 본인 일부 부담은 15 내지 20%.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게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직장 다닐 때 사표를 되게 말일로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면은 2일날 사직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1일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액으로 일수계산하지 않고 한 달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되면은 이게 뭐 몇십만 원 나오죠. 근데 이제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서 부담하는 게 부담해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사표는 매월 2일, 그러니까 1일 이후에 내는 것이 좋다. 이 팁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국가지원,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또 보험료, 건강보험료 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산불 전문 진화대
전문 진화대에 있었는데 그 사직을 5월 1일을 지나서 5월 2일 날 했어요. 5월 2일자로다. 5월 2일자로 했는데 5월 1일자로 했으면은 그 사직하는 날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월 2일자로 했는데 5월 1일로 사표를 내니까 그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아, 급여 계산하기도 간단하게 4월 30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몇십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4월 말일로 하는 거하고 5월 1일을 넘겨서 5월 2일. 그러니까 하루 차이가 2, 30만 원 차이가 나고 많게는 4, 50만 원이 차이가 난다면은 하루를 넘겨서 사직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거는 팁으로 정말로 알려드린 겁니다. 본인 일부 부담. 급여 대상자가 시설 급여를 이용하여 20%, 재가 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저소득층, 의료 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 내지 60%를 경감하여 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급여 종류별 본인 일부 부담금 부담률. 요거는 급여 종류 재가 급여일 경우는 15%요. 경감이 일반인은 15%를 부담하고 40% 경감자는 9%, 60% 경감자는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료급여자 요 분은 면제가 돼요. 다 이건 이분은 하나 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복지용구 기타 재가급여 요 복지용구 급여를 받는 사람은 요분들 15%, 40% 경감자는 9%, 60% 경감자는 6%. 시설급여 촉탁의 진찰비용 요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반인인 경우는 본인이 20%, 40% 경감자는 12%, 60% 경감자는 8%를 부담하고요.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일반인 경우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분은 10%를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 경감 대상자, 의료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그 사람이 보험료 경감 대상자요. 의료급여자, 차상의 감경 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 대상자, 보험료 순위 29% 이하인 자. 그러니까 보험료 감경 대상자라는 것은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받을 수 있으면 등급도 많이 받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평상시에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면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절대 남을 해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 고통이.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바른 결정, 누가 봐도 좋은 결정,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이런 남을 도우면서 사는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급여받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살아왔고 했는데 환경이 그렇지를 못해서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우리 형님같이 그냥 왕국을 건설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정주행 마냥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세계 글로벌 기업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못 배우고 못 살고 또 좋은 직장도 못 갖고 끊임없이 빈곤의 악순환을 겪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뭐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무리 그냥 뛰어도 안 되는 이유. 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좀 덜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 공기업 다닐 때 수혜 제도가 많아요. 그거를 드리려고 아무리 안내하더라도 호구지책에 매달려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놓쳐서 할 수 없이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도와드렸고, 아니면 이 통장을 도움 요청해서 도와드렸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손에 젖어도 또 모르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도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에 많은데, 그러면 또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또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연속인데, 이런 것은 뭐 다른 분들은 욕을 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고 흙수저로 살아서 지금 야당의 그 저기까지 총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삶은 서민들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재명을 지지하고 뭐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표본으로 삼을 때 봤을 때, 뭐 이재명이 범죄라는, 그렇게 죽이려고 같은 방법을 하는데도 죽지 않는,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게 보면 안 돼요. 그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기까지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높이 평가를 하면서 또 잘못된 건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 주고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뭐 크게 잘 사는 건 아니었는데, 아주 처음에 첫 발을 공기업 들여가지고 편안하게 이런 사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마인드를 갖고 항상 업무를 해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노후까지 보장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결정을 낼 때는 늘 바른 결정을 내려서 올바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으시면 이런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면 두드려라. 두드리면 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이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나 그 가족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양식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조사 등을 통해 등급을 판정하고,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를 보면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장기요양 기관에 가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신청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하면 구해진다는 게.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고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 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별 표준, 개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필요하다. 장기요양 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한다.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적 사항과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요렇게 생겼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이렇게 생겼어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역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장기요양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의 역할이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개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고급 상식을 그냥 손쉽게 얻는 것입니다. 이것도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해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서비스 제공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 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욕구평가가 뭐냐?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욕구평가를 할 때는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신, 심리 상태, 사회 환경까지 파악해야 한다. 참고사항,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상의 복지용구 급여 내용을 확인한다.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변화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예자 지원 사업, 이것도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요양급여 등급받는 아주 박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등급예자의 신체 및 인지상태, 여기 이제 보면 등급의 A형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 이건 거동하고 인지에 있어서 보면 거동은 실내 이동은 지팡이로 자립함, 목욕하기, 화장실 이동하기 등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함,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에 머물 수 있음. 또 인지에서는 단기 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임,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 등급의 B형 40점 이상에서 45점 미만, 거동은 실내 이동을 자립하며 실외 이동도 자립률이 높음, 목욕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대부분은 자립함, 만성 관절염을 호소함, 인지는 단기 기억장애,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지력이 약간 저하되어 있음, 문제 행동은 거의 없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 요 상태가 이제 B형이고, 등급의 C형은 40점 미만인데 거동은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어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음. 인지는 건강 증진, 예방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임.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업무 처리 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노인복지사업 유형 참고 페이지 25페이지에 나와요. 노인건강복지사업의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예자라 한다. 등급 예자 역시 장기 요양 인정조사표의 등급 판정 점수에 따라 등급의 A, B, C로 분류된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예자는 지역사회에서 노인 복지 사업의 대상자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등급 예자에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 예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업,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한다.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 예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의료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 제공한다. 노인 건강관리 사업, 등급 예자와 필요 노인에게 노인 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댄스, 탁구 등을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 경기장, 공원 등에서 운영한다. 지금 이 노인들 등급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편은 좀 한 몇 번씩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목이 아프고 힘든 상태에서 이런 것을 계속 보여드리고 책을 읽어드렸는데 이거는 몇 번씩 들으셔도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